오늘은 목기린 씨 타세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부분에서 버스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버스를 탄 목기린 씨가 버스 사고로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받아서 퇴원한 목기린 씨는 꾸리가 말해준 대로 버스 천장을 높인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서 고슴도치 관장에게 보냈지요. 설계도를 받은 고슴도치 관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는 목기린 씨 이야기로 쉽게 끝날 줄을 몰랐어요. 목기린 씨가 버스에 타는 걸 반대하는가 하면 오히려 목기린 씨 타세요 버스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목기린 씨가 파수꾼처럼 찻길을 지켜봐주면 마을버스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고슴도치 관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회의를 하게 되었네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왼쪽부터 보면 두더지가 버스 천장을 없애면 어떨까? 라고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가 안 돼, 비가 오면 다 젖잖아 라고 말하네요. 또 꿀이 옆에 있는 쥐인가요? 쥐처럼 보이는 한 주민은 목기린 씨 전용 오토바이를 만듭시다 라는 생각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꾸리가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네요. 버스를 운전하는 고릴라 기사는 목기린 씨를 위해서 목기린 씨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꾸리의 아버지도 고릴라 기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큰 사고가 났다면 우리 꾸리도 다쳤을지 몰라 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 주민들도 생각에 잠겨 있거나 다른 주민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 우리 교실, 우리 학교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 화목마을의 회의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제 다음 날입니다. 고슴도치 관장님이 회의 결과 정해진 내용이 쓰여있는 편지를 보냈어요. 목기린 씨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편지를 일단 가방에 넣었어요. 공원에 도착해 보니 꾸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공원 버스 정거장에 있는 꾸리를 발견했어요. 꾸리도 목기린 씨를 보고는 재빠르게 달려왔어요. 제가 금방 뭘 봤는지 아세요? 뭘 봤는데? 목기린 씨 타세요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은 한낮인데 게다가 오늘은 휴일이잖니. 하지만 분명히 본걸요. 조금 전에 건너편 길로 지나갔으니까 버스가 곧 이리로 돌아올 거예요. 원래는 목기린 씨가 회사에 가는 월화수목금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다니기로 한 목기린 씨 타세요 버스를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인 오늘 꾸리가 봤다고 하네요. 무슨 일일까요? 꾸리가 찻길을 가리켰어요. 목기린 씨는 정거장 의자에 앉아 찻길을 내다봤어요. 짐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언덕을 내려오고 있을 뿐 버스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새 버스라도 만들었는지 트럭에는 커다란 바퀴와 크고 작은 의자, 길고 짧은 손잡이가 실려 있었어요. 누가 쓰려는 건지 등받이가 유난히 길쭉한 의자도 척 올라가 있었답니다. 아하! 책을 읽고 있는 우리는 트럭에 실려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네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트럭이 이내 큰 소리를 내며 목기린 씨와 꾸리 앞을 지나갔지만 둘은 눈여겨볼 생각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찌된 일이지? 꾸리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깜빡하고 안내판을 그대로 둔 건가?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한데 그것도 아니라면... 생각에 잠겨있던 목기린 씨가 갑자기 가방을 열었어요. 관장에게서 온 편지가 그제야 생각난 거예요. 건너편으로 지나간 버스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목기린 씨는 조심스레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목기린 씨의 설계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를 새롭게 고쳤습니다. 목기린 씨, 이제부터는 마음껏 버스를 타세요. 추신, 앞으로도 마을 버스는 계속 고쳐나갈 겁니다. 화목마을 주민이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잘 되었네요. 편지 아래에 있는 추신이라는 말은 편지에서 해야 할 말 다음에 더 전할 말을 뜻합니다. 목기린 씨와 꾸리 그리고 고릴라 기사나 고슴도치 관장 등
화목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새로운 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활동 10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책 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활동지를 보면 비어있는 책 표지가 있어요. 책의 내용과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담아서 이곳을 채워봅시다. 책 표지를 통해 우리는 책을 아직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살짝 알려줄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책 표지를 꾸밀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독서록을 쓸 때 적어놓는 내용들입니다. 책 제목과 지으니, 그림을 그리니, 책을 만든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지에 그림을 그릴 테니까 그린이 옆에 살짝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쓰고 나면 책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림이나 글로 표지를 채워서 그리면 되는데요. 조심해야 할 점은 책의 맨 마지막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버스의 모습이 책 표지에 이미 딱 나오면은 책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군 하면서 읽게 되니까 우리처럼 흥미진진하게 읽기 힘들겠지요. 또 꼭 그림으로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고 책 속에서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문장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책 표지를 꾸며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활동 12, 다른 동물이 이사 왔어요 는 마지막 활동입니다. 목기린 씨를 위한 버스가 만들어져서 모든 주민들이 버스를 잘 이용하고 있던 어느 날, 화목마을에 새로운 동물이 이사를 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새로운 주민들도 버스를 탈 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책을 끝까지 읽어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요. 그런데 새롭게 온 동물이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생각을 가진 한 기자분은 어떤 방법을 썼을지 살펴봅시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벚꽃축제에 가는 길에 어떤 점들이 불편할지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느껴보기 위해 직접 눈을 감고 벚꽃축제에 다녀온 남형도 기자님의 기사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 이걸 들어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 하면서 무작정 눈을 감고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할 때에는 꼭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글 전체는 아주 길기 때문에 선생님은 목기린 씨 타세요와 관련 있는 버스를 타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주려고 합니다. 사진 아래에 작게 쓰인 글씨를 먼저 읽어볼게요. 타야 할 버스가 왔는데 그게 몇 번 버스인지 알 길이 없었다. 눈을 감고 찍었다. 버스 10대를 보내고 추위에 떠는 남 기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상상해 봅시다. 잠시 후 도착 버스는 멀리서 버스 안내 멘트가 들려 그쪽으로 향했다.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 번호를 떠올리고 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정보를 확인하기엔 안내 멘트가 작게 들렸다. 도로 위 차가 오가는 소리에 묻혀 아주 가까이 다가서서 들어야 겨우 들렸다. 집중하려다 보니 미간이 나도 모르게 찡그려졌다. 약 5분 뒤 버스 여러 대가 온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버스가 도착한 뒤에도 탈 수 없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와 그렇지 않은 버스가 동시에 오니 뭘 타야 하는지 분간이 안 됐다. 당황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버스 10대를 넘게 떠나보냈다.
아직은 서늘한 아침 날씨에 봄바람에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으슬으슬하고 손이 딱딱하게 굳었다. 괜한 자존심에 사람들에게 버스가 몇 번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했다. 사실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물어보기 힘들었다. 먼저 물어봐 주길 기다렸지만 그런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불안해서 더 이상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 체험이 끝날 것 같았다. 그래서 작정하고 용기를 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몇 번 버스가 맞느냐고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1시 방향에서 네 맞아요 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버스 기사였다. 그리로 걸어가 가까스로 버스에 올랐다. 카드를 어디 찍을지 몰라 헤매니 버스 기사가 오른팔을 당겨서 찍게 해줬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니 그제서야 한숨이 나갔다. 자리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앞문 쪽에 그냥 서 있었다. 버스 안 따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긴장이 풀리며 나른해졌다. 졸음이 밀려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졌다. 이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만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불편할까?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10초만 생각하고 금방 대답을 해버린다면 이런 대답은 나올 수 없겠지요. 그리고 딱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뉴스가 있어서 그것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진 기자님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에게 버스를 탈 때의 불편함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버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버스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나가는 걸 꺼리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에 가려면 이 정류장에서 3007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알림판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후 도착 버스는 200. 그런데 가끔 알림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그 버스가 맞는지 확인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매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류장에 서지 않고 버스가 그냥 가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 도착 정보가 3008번은 없다고 하고 3007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탈 3007번 버스가 방금 전 지나갔습니다. 알림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버스를 놓쳤네요. 아, 방금 게 3007번이었어요? 네. 어떡해. 괜찮아요. 일상이에요. 평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려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통 버스가 도착하면은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게 무안하거든요. 20분 가까이 기다렸는데 3007번 버스는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10m 뒤에 선다는군요. 음성으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버스 소리라도 들리면 문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기사님께 버스 번호와 행선지를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혹시 강남역 가나요? 강남역 안 가요? 일로 내려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버스가 올 때마다 버스 위치는 어딘지 번호는 몇 번인지 확인하려 이리저리 오가다 보니 시작부터 진이 빠지네요. 여긴가? 강남역 가요? 네, 강남역 가요. 네. 감사합니다. 몇 번 버스예요? 3007번. 드디어 제가 탈 버스를 찾았습니다. 이 버스 하나 타려고 정류장 이곳저곳을 헤매고 버스 3대를 붙잡아 묻느라 시간만 30분이 흘렀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니 버스에 앉을 자리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앉아서 갈 때도 종종 있어요. 한 50%씩인 것 같아요. 자리가 나도 자리가 나는 사실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내릴 때까지 서서 가는 편이에요. 내릴 곳에 다 다른 것 같은데 하차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차벨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눌러야 될지. 그렇다고 사람들 머리 위를 막 이렇게 더듬을 수는 없잖아요. 강남에서 일을 마친 후 다시 수원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이번엔 주변에 서 있던 분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하시던 전화통화마저 중간에 끊으시고 도와주시네요. 이렇게 도와주실 때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들고 다니는 음향 유도 신호기를 조금 바꾼 건데요. 버스 앞문 위에 붙어 있는 수신기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안내음이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100번 버스입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 버스에 탑승하면 되는데요. 리모컨의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하차벨이 눌리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주체적으로 내 앞에 선 버스가 3007번이구나. 그 번호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류장 근처에서 리모컨을 누르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의 고유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완성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보고 저걸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비장애인에겐 일상인 버스 타는 일이 우리에겐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동권은 시각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인데요.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한혜경이었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 속에 한혜경 기자님께서도 목기린 씨처럼 버스를 타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멋있는 의견을 내어서 새로운 알림이 기계를 만들기까지 하셨네요. 영상 마지막 즈음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목기린 씨 타세요의 꾸리오와 화목마을 주민들이 그런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점이 불편할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서 알아보고 저걸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또 저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동 12회 새로 이사온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주민은 화목마을에 이사 오니까 이곳은 너무 덥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추운 곳에서 이사 온 펭귄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주민은 화목마을에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수 없어요. 이 주민은 먼 곳에서 온 표범입니다. 세 번째로 스르륵 스르륵 기어다녀요 라고 소개한 새로운 주민은 뱀입니다. 마지막 칸은 여러분이 또 어떤 동물이 이사 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동물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마리의 새로운 동물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점을 고치거나 더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 활동은 마지막 활동이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지금까지 목기린 씨 타세요를 함께 조금씩 읽으면서 12가지의 활동을 모두 마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책과 함께했던 많은 생각들이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